저도 최종적으로는 신랑은 서울에서 일하고 저만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가요. 좋네요. 네. 주먹구구 식으로 말고 공부해서 내 영역으로 좀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많기 때문에 좀 얘기해 주신 거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너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구매 대행을 하고 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분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남편분은 회사를 따로 다니시고 구매 대행에 하루 한 5시간 정도 할애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루 평균 15시간 정도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매출이 나오고 마진이 마음에 드시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쏟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도와달라고 컨설팅을 요청하셨어요. 그럼 오늘 주인공 스토어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볼 텐데요. 일단 운영 기간은 1년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강의를 들으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상품 개수는 대략 한 5만 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수동으로 치면 상품 한 500개 정도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한 100분의 1 정도 기준했을 때 매출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거의 정상이에요. 하루에 15시간 일하시고 상품 5만 개에 월 매출 700만 원, 마진은 월 100만 원 이하.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반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과 마진을 보면 5만 개 상품에서 상품 경쟁력은 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냥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번다라고 하시면 저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표에서 보시면 상품 등록 수는 100점이죠. 상품이 5만 개가 넘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 수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최근에 번역을 조금 해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점수는 20점이고요. 전환율을 높이는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도 컨설팅에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옵션, 키워드 구성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노하우나 기본 개념 이런 게 너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10점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점차 개선되길 바라시겠지만 이대로 가시면 정말 제자리 걸음이실 거예요. 잠깐의 컨설팅이지만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상품 소싱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했던 영상 보러 가시죠.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구매 대행 시작한 지는 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얘 둘과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꿈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시작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늘려보고자 이런 게 있으셨던 거예요? 네. 신랑이 좋은 비전을 가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고 애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크게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신랑이 처음에는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한 거였는데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애들이 이제 6살, 4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어가 되니까 저도 어차피 직장을 구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러면 이거를 해보자. 그럼 하루 시간은 어느 정도 쓰세요? 뭐 10시간, 신랑도 합치면 거의 저희 뭐 15시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그냥 상품 개수 자체를 많이 올리셔야 되니까 시간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시구나. 저희가 초반에는 한 뭐 80개 올리다가 100개, 지금은 120개. 다른 마켓 같은 건 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 입점 가능한, 네, 11번가 뭐 쿠팡 다 되어 있어요. 통 다 합쳐서 매출이 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어만 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사업장이 2개니까요. 사업자 2개를 다 합쳐서요? 좀 더 충격이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상품 소싱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번가에서 어떤 제품 검색해서 그 마켓 들어가서 3개, 4개 이상 된 거는 신규로 올라온 거니까 그 전까지만 올라온 거를 하거나 좀 요 마켓이 괜찮은 마켓이다 하면 옵션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찾아도 보고 그러니까 거의 팔린 거를 소싱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할 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모든 구매 대행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특이한 거를 발견하는 게 쉽진 않다. 상품 소싱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질문 주신 걸 보면 첫 번째가 이제 1년 넘게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상품을 보는 눈과 효율적으로 마켓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다. 두 번째가 효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세 번째는 뭐 판매된 상품과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재권, 마켓 중복 상품 제재, 어디까지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 리뷰 관리도 궁금.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토어는 지금 그냥 전형적인 그냥 대량등록 쓰시는 분들 스토어하고 동일해요. 반자동을 쓰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차이점은 어디서 보통 보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자동을 한다는 얘기는 상품도 내가 소싱을 하고 상세 페이지 번역 이 두 가지 때문에 반자동을 쓰는 거거든요. 단순히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반자동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하루에 한 100몇십 개씩 올리시고 뭐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수동하시는 분들도 반자동 프로그램을 나중 되면 조금씩 도움받아서 쓰긴 써요. 왜냐면 내가 상품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와서 얘를 그냥 번역하는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켓 여러 개를 한 번에 뿌리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과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하고 좀 상품모델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하루 100몇십 개,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막 늘린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빵 늘어난다거나 그럴 확률은 제가 볼 땐 적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운 좋게 뭐 어떤 상품 하나 터졌어 이럴 확률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확률이 낮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는 직접 생각하셔도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면 1년 정도 넘게 운영하셨고 지금 상품 등록 수가 적은 편이 아닌 건데 노력에 비하면 좀 보상이 적은 편이잖아요. 아예 이거를 약간 수동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좀 짧게 드리고 전체적으로 스토어를 어떻게 좀 변경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게요. 9,947개 상품이 있고 얘는 평균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하루에? 30명. 30명? 보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사실 그렇게 꼼꼼히 체크는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요? 100명까지 안 돼요. 100명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 스토어 상에서는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10월 달에 350만 원. 여기도 지금 1년째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스토어 네. 같으신 거죠? 저희 컨설팅 영상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남자분이. 남자분? 네.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대략 한 상품이 4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400개요. 네. 그리고 하루에 150명 정도 됐었죠. 그분이 매출이 그 당시에 받을 때 뭐 한 7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스토어 하나에서. 요 정도 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이 정도 기준이 되게 낮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제 기준이라면 최소 상품 600개 정도 넘어서야 되고 방문자가 300은 돼야 되고 매출이 한 12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동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평균 상품 등록 수가 3개에서 5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700개도 안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루 5개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진율이 30%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비교군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도 못하는 거에서 비교군. 앞으로 상품을 찾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프로그램 수적 등록하실 거니까. 일단 스토어상에서는 어쨌든 변화가 좀 보이긴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 지금 방문자 수 적고 매출 너무 적으니까 요거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요 스토어 한정해가지고 앞으로 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찾고 어떤 식으로 등록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고 질문 주신 것들 한번 풀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일하는 시간을 결국 추후에는 줄여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의 단점이 시간이 줄질 않아요, 결코. 매출 잘 나온다고 해서 시간을 줄이고 상품 등록 안 할 거냐고 아무나 하면 다시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품 등록을 계속 해야 되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은 계속 똑같이 가요. 어떻게 보면. 계속 주구장창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언제까지 막 그 두 분이서 막 하루 10몇 시간씩 갈아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줄여서 판매량보다는 마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상품 번호들이 1년째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느끼신 거는 스토어에서 잘 팔리는 거는 실제로 잘 보질 않으셔서 그래요. 네이버 들어가시고 네이버 쇼핑 탭 들어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베스트 카테고리 있잖아요. 네. 혹시 눌러서 자주 보세요? 두 분은? 여기를 잘 안 보시죠? 안 보죠. 여기를 보면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품 번호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시즌 상품들 있잖아요. 겨울에는 뭘 팔아야 되나, 여름에는 뭘 팔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9월 달에 뭘 팔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 23년 9월이라고 하면 22년 9월도 있었을 거고 21년 9월도 있었을 거잖아요. 요때 잘 팔리는 애들은 요때도 대부분 어느 정도 잘 팔려요. 그리고 요때도 어느 정도 잘 팔리거든요. 특히 시즌성 제품들은. 그렇다는 거는 요때 데이터가 머릿속에 없고 요때 데이터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요때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품으로 눈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걸 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지금 11월인데 나 12월에 뭘 팔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역을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자동에서 많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구할 수 없는 거, 뭐 독특한 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내에서 많이 취급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서 네. 중국 구매 대행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를 구매하는 물건을 쭉 놓고 보면 여기서 중국계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대부분 다 중국어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파니까 난 중국어인지 모르고 그냥 그걸 사는 거죠. 근데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제품이 그럴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3만 원인데 구매 대행으로 사면 2만 원이라 그럼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원래 기본적인 구매 대행의 취지잖아요. 해외에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국내 너무 비싸. 싸게 사고 싶어. 라고 하니까 이제 구매 대행 이용해서 사거나 직구하거나 이러는 건데 이 부분을 전체적 영역을 빼버리면 새로운 거를 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새로운 거를 볼 확률도 적고 일단 노출도 치기 어려우시고 그럼 일단 이 제품은 사람들이 못 본단 말이에요. 네. 못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디자인 쓰고 싶어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걔가 이렇게 딱 나와 옆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얘를 살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얘를 싸게 주는 방법으로라도 먼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보여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는 방법 자체가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시즌성도 물론 좋긴 한데 얘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어의 유입자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네. 많이. 어제는 52명 들어왔더라고요. 이해가 안 네. 되는데 네.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 네. 다른 마켓이랑 가격이 묶여버리면 거기에서 최저만 뜬다 이러고 그 개념까지만 저한테 있는데 거기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게 묶이는 게 네. 좋다라고 그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카탈로그에서 가격 비교로 이렇게 묶이잖아요. 가장 안 좋은 점이 그거예요. 말한 것처럼 지금 원래 이 제품이 묶이면 가격대로 쭉 순차적으로 가니까 내게 여기 있으면 안 팔리잖아요 라는 네. 그 얘기예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안 나올 거면 이 제품이 저 뒤에 있는다 한들 저 밑에를 내려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차라리 묶이는 게 낫다. 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이제 수동으로 하게 되면 네. 지금 올려있는 마켓에서 올리는 방법을 바꾸면 돼요? 아니면 아예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이제 있는 네. 지금 저희 마켓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지금 이 스토어는 거의 판매량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스토어가 오히려 많은 건가요? 350만 원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거 하나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있으신 거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정하셔가지고 예.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유입자가 늘어나는지도 좀 보시고 어차피 이 제품을 사려고 누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사게 돼 있거든요. 마음 먹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매한 사람들의 그냥 마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운쪽으로 50% 확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제품이 잘 팔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사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4번을 잘 사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4번하고 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보다 좀 더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낮거나 이런 제품들을 같이 또 옵션을 또 여러 개 더 묶어줄 수 있으면 나머지를 또 살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옵션을 최대한 많이 그렇다고 옵션이 막 무한대로 막 이렇게 아니, 있으면 뭐 네, 많은 힘들어도 건 많더라고요. 네, 그죠. 같이 묶여있는 애랑 비교해가지고 얘보다는 적어도 옵션이 많던가 몇 개라도 네, 몇 개라도 더 많던가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차별화를 두는 거죠. 만약 베스트 들어와서 물건을 볼 때 자주 보다 보면 그게 눈에 띈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일단 여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잘 팔리는 걸 계속 꾸준히 보라는 얘기거든요. 꾸준히 보라는 얘기는 네.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가서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가져가시라는 얘기. 그러다 보면 나중에 타오버에서 보이는 거예요. 네이버도 보는 게 아니라 타오버를 볼 때 이거 네이버에서 잘 팔리던 거야. 비슷하다, 싸다, 좋다, 팔자. 이렇게 가기 위한 연습하는 과정이 요걸 보는 거예요. 기계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공구, 기계, 막 이런 큰 기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 쪽이 국내에서 잘 발견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가격 대비 더 저렴하니까 이쪽을 찾는다 해서 마진도 그렇고 그런 쪽이 좋다라는 얘기에 이제 저희는 나름 차별성을 둔다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공구 기계로도 오히려 접근할 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 네. 팔고 있는 거. 왜냐면 이런 식의 접근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제품이라는 게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얘가 팔리고 있어. 리뷰도 막 달리고 막 팔리는 게 보여라고 하는 제품을 컨택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쌩 안 팔리는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팔리고 있고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올려서 보여주고 나한테 사게 만드는 거라서 당장에 좀 빠른 유입과 빠른 판매까지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상품 등록하는 연습도 해보고 상세 페이지 꾸미는 연습도 해보고 하는 단계에서 유입과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돈을 벌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초기에 아무거나 올려놓고 뭐 팔리겠지라고 기다리는 거 말고 팔릴만한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올려놓고
올리면서 연습도 하면서 판매도 만들면서 해보자라는 거. 상세 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환율을 높이는 건 옵션 외에는 원래 되게 많죠. 진짜 기본적으로 단위화들을 되게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 번역도 안 하고 계시니까 이게 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아까 와이프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프로그래머 친구들은 원래 포스팅 안 해드려요. 근데 저희는 약간 네. 수동으로 전환할 이제 생각도 있고 하고 싶어 하시니까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최소 번역은 무조건 하라고 그러거든요. 다 번역해라라고 하면 이걸 최소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최소 번역이라고 하는 건 이 상품에 대해서 옵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부분은 번역을 하신다면서 하나 팔리면 네. 근데 팔리기 전부터 옵션 정도는 번역을 해주셔야 돼요. 옵션을 오히려 번역을 해줘야 돼요. 네,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옵션에서 고를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옵션 정도는 해주시고 내려가서 이미지에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어 이렇게 있어요. 얘가 그림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글씨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웬만하면 번역을 해주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사진을 딱 봤는데 마우스에 이 부분을 강조해놨어. 여기다 글씨가 막 써있어. 그러면 뭐 이게 휠이고 뭐 버튼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적인 설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굳이 번역 안 해도 되잖아요. 글씨를 지우는 형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번역을 최소한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최소한의 번역이에요. 그럼 상세 페이지에 혹시 이렇게 순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는 거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아예 최소는 있죠. 그거 순서도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저희 거 번역된 거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쨌든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고 가공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미지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좀 더 이상하게 된 거는 수정을 저희가 못 하는데 보면 솔직히 저 같으면 안 살 거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수정을 못 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수동으로 했을 때는 이런 상세 페이지도 다 작업을 하시는 거죠. 하죠. 전에는 사실 저희 같은 마켓이 많았는데 네. 요새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들어가도 엄청 깔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한테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할 때는 이제 그럼 따로 프로그램을 써놓고 글자만 넣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네. 일단 최소 구성이 우선이고 여기서 이제 붙어야 될 것들이 자잘하게 또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 구성 이렇게 가셔야 돼요. 판매가 되고 나서 저렇게 관리를 해도 약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세팅을 저렇게 해놓고 가야 되는 수동 등록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기본적인 기본 구성만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판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마켓 설명드릴 때 다른 마켓은 무슨 키워드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스토어는 URL 별로 나와요. 상품별로 이 상품 이 URL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나와요. 통계 영역에 A라는 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80명이 들어왔어 이런 걸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8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샀어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왜 안 팔렸을까? 이 상품이 노출되는 그 키워드에 가서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내게 여기 있어.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보면 나 같아도 이거 살 것 같아라고 하면 얘는 안 사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바꿔주면 80명이 들어와서 적어도 1명이 사고 2명이 사고 이제 판매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꿔줘도 알고리즘에서 다 그걸 분석해서 다시 올려주거나 이 네이버 쪽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준다는 그게 나중에 아닌 거죠.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도 노출돼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안 팔리더라도 안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산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이미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유입까지는 가능한데 네, 유입까지는 전환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럼 그 전환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가격을 바꾸던 뭐 상세 뭐 이미지를 바꾸던 상세 페이지를 변경하던 아까 말한 것처럼 옵션을 바꾸던 무조건 관리를 해야 네,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팔렸다고 해서 얘를 관리하면 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뻔히 보여. 일주일에 몇십 명씩 들어와 라고 하면 하나만 딱 팔게 되고 2개 팔게 되고 리뷰 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유입은 뭐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이에요. 근데 네. 그걸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별 있어요. 의미가 네. 왜? 일주일 단위로 10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10명은 하루에 한 명 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명인데 이 한 명을 전환시키려면 구매 전환율이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대부분 쇼핑몰들이 구매 전환율이 5%가 넘으면 진짜 잘하는 데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1에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에서 2%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일주일 단위로만 100여 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명은 살 수 있는 게 원래 정상인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품들 뒤져가지고 내게 왜 안 팔리는지를 봐서 고쳐주자. 그러면 팔린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효자 상품 만드는 방법인데, 효자 상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들어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자, 확률 높은 쪽으로 일하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수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누구는 뭐 하루에 막 25시간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똑같이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 동안 내가 하는 일이 확률적으로 팔릴 만한 건 올리는 거냐 아닌 거냐 완전 다른 영역이니까. 하루에 올려야 되는 양 통 몇 개라 기준을 잡아야 이거 그냥 될까요? 아예 그냥 수동으로 하나는 밖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거듭해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올리는 거죠. 아, 매일이요? 네. 그럼 근데 그럼 상세 페이지를 이제 만드는 거는 네. 수동으로는 이제 전혀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여드리려 열어드리는 거죠.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구매된 강의가 있어요. 아, 네네. 그거를 제가 열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게 그거에 있어요. 거기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거에서도 뭐 일본은 나와 있고 등등. 네. 그거를 그래서 제가 3개월을 열어드리는 거잖아요. 보시라고요. 네. 그거까지는. 그것까지 있습니다. 네.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있어요. 아, 굉장히 큰 틀. 그 설명드리는 이유가 아니, 그거를 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들으면서 여기서 다 설명을 못 해주실 텐데 2시간 만에 어떻게 끝내신다는 그래서 거지? 보여드려야 약간 되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막 2번, 3번 보신 분들 있어요. 위키워즈라서도 보면 또 느낌이 다르다. 이 반자동 쪽에서는 그래도 뭐 3,000개는 올려야 반응이 온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수동에서는 뭐 그냥 하나가 올려도 그거를 키워드를 잘 잡고 잘 묶이면 팔릴 수 있다고. 팔릴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등록하는 날이 비면 안 돼요. 평일 기준으로. 여기는 거의 뭐 아르바이트 쓰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안 되겠네요. 뭐 나중에 번역해주는 상태 페이지 만들어주는 알바를 쓰죠. 반대로. 네. 왜냐면 등록한 숫자가 작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프로그램을 쓰는 거거든요. 접근이 다.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하다가도 결국엔 이쪽으로 많이 문의를 오고 되게 많이 생각을 와요. 하게 될 네. 것 같은데. 네. 저희 쪽에도 뭐 반자동 쓰시다는 분들 막 너무 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아마 수동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거 팔리는 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보인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 품목에 한해서는 이제 수동으로 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 와야 되거든요.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부분들을 한번 많이 공부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판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설명 신나게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수준에서 뭐 몇 프로가 되냐라고 설명드리면 한 5%밖에 안 돼요. 어디선가는 수업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면서 터득이 된다? 근데 사실 저는 1년 해봤지만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1년을 그냥 그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하셔서 그런 했기 거예요. 때문에 네. 더. 어쩔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밀키트 사가지고 맨날 데워 먹던 사람이 1년 데워 먹고 난다고 1년 뒤에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동안은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밀키트 그냥 사서 드신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못 만들죠.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가끔 네이버에서 연락이 오는 게 물론 거의 유하긴 한데 네. 가끔 사례 들어보면 어떤 회사에서 이 단어를 썼다, 가끔 잘못 걸렸다 해서 뭐 얼마의 소송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단어 있거든요. 안방. 이걸 쓰면 안 된대요. 안방글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등록을 했나 봐요. 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다 하지 말라고 네이버에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보내가지고 네이버에서 다 내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변리사분 만나서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에서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단어도 좀 있어요. 이런 게 몇 개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변리사분 만나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는 뭐 딱히 네이버에서 뭐라 하잖아요. 그냥 내려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쿨하게 내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제재받는 건 아니고, 얘네가 네이버에 연락해가지고 내려라라고 하면 그냥 내리면 끝나는 건데 간혹 팔면 안 되는 브랜드를 이미지를 갖다 팔았을 경우에 그 브랜드에서 뭐라 하면 그때 뭐 합의금을 미루거나 이럴 수는 있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브랜드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미지. 다 이미지 저작권이에요. 정품이면. 이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화동을 알아도 또 그런 생각하시면 근데 얘는 되지 않을까? 저 유화동에서 책상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올리거든요.
유아동용으로 만들어진 책상 판매하시면 안 돼요. 아동이 만지고 만지는 노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유아동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14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3세까지, 초딩까지는 다 얘네들 용품 판매하시면 안 돼요. 유아동 책상 이러면 그냥 유아동 대상으로 쓰라는 거잖아요. 14 초딩 미만이 쓰라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 판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피규어 이런 제품들 보면 다 써있잖아요. 5+ 뭐 이렇게 5세 이상 쓰라는 거잖아요. 이거 판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4세 미만이니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키덜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팔잖아요. 이것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기 써있어요, 박스에. 몇 세 이상이라고. 그럼 판매하시면 안 되죠. 유아동 위반인 거예요. 근데 유아동은 생각보다 되게 위험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위험이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유아동은 정말 잘못되면 처벌받아요. 형사처벌 받아요. 유아동은 벌금도 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다른 것보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올리잖아요. 네, 다 내리셔야 돼요, 원래는.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걸지 몰라요. 그래서 유아동 신나게 팔다가 어느 날 들어가면 스톱 문 닫는 경우들 많아요. 그 신고당해가지고 어딘가 처벌 받았겠죠? 다 내리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가끔씩 이렇게 중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막 날라오는 게 반자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피해지질 않아가지고 어떤 상품 정도를 중복으로 여기는지라고. 이미지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지는 일부러 바꾸긴 하는데 근데 또 하다 보면 겹칠 수도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말하는 상품 중복 금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자에서 스토어를 예를 들어서 뭐 2개, 3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토어가 3개야. 근데 여기에 똑같은 제품 올려서 그럼 이것도 안 돼요. 같은 거를. 네, 같은 거를 A 스토어, B 스토어, C 스토어 같은 올려도 품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딱 그 썸네일인가요? 썸네일 사진이 그쵸? 가장 기본적이죠. 썸네일이랑 상품명 상품. 그걸 보고 수기 검수예요. 모든 거 다 컴퓨터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 쫙 추려가지고 걔들 딱 일일이 검수해가지고 연락으로 가는. 일부러 정기적으로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계속 꾸준히 해요. 근데 이제 워낙 등록 상품들이 많으니까 검사하다가 내 차례가 오는 게 오래 걸릴 수 있는 언젠가는 와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나 테뮤나 이런 네. 데서 이제 대량으로 직접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가 구매 대행이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개인적으로 구매 대행을 하는 거의 한계가 얼마나 시장이 좀 남았다고. 글쎄요, 저 얼마나 시장에 남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뮤도 그렇고 뭐 알리도 그렇고 워낙 금액이 싸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 3만 원 아래 제품들은 다 걔네가 먹겠죠. 근데 이거 이상 넘어가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실제로 타오버가 훨씬 싸요. 타오버에 배송비 붙여가지고 오는 게 알리에서 오는 것보다 더 싸요. 이 아래 시장은 다 죽겠죠. 뭐 몇천 원짜리도 오니까 그냥 물배로. 걔네들은 어쨌든 원래 가격 경쟁이 없던 애들. 또 실제로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알리가 뭐 1,000억을 써가지고 뭐 한 해 만에 한다고 판매량이 줄었냐라고 하면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중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저희 쪽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요? 똑같아요. 왜냐면 뭐 1, 2만 원짜리 팔 거 아니니까. 그 수동으로 하시는 것들은 그럼 가격대가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이제 가장 평균적인 거고. 가장 요 가격대가 원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가격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5만 원 이것도 미만은 뭐 훨씬 많은 것도 많죠. 5만 원 미만은 웬만하면 마진율이 좀 작아서 하지 말라고 그럼 보통 수동하시는 분들은 마진율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저는 뭐 30%에서 40% 사이. 대량으로 떼오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네, 1대1로 팔아도 전체적으로. 와도 저 정도가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던데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못 팔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 파는 이유가 네. 아까 우리 이렇게 유입을 끌고 왔잖아요. 카탈로그 묶어가지고 네. 유입을 끌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판매로 넘어간 영역인데 그리고 최저가 검색해서 물건 사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때 다 봤다고 바로 결제 안 하잖아요. 최저가 검색을 해가지고 싼 걸 사야지라고 해서 싼 걸 산다라고 하더라도 요 싼 거를 실제 싸지 않게 판매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예 접근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전혀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의미고. 네.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완전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입장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거랑은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조금 이쪽 세계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잖아요. 프로그램 쓰면 쉬워야 되잖아요. 쉽고 빠르고 편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쉽고 빠르고 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안 되고 나오려고 하다 보면 막 사업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일하는 시간 더 써야 되고 계속 악순환에 계속 빠져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알려주신 거를 열심히 적용해보고 스토어만 운영하신다고 하면 막 적극적으로 스토어를 뜯어고치자 막 얘기를 할 텐데 다른 마켓도 워낙 많이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 계속 쓰긴 쓰셔야 되니까 저도 하나 정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다.
가셔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네, 해야죠.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거는 또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최대한 해보셔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숙련도에 의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숙련도가 높아지려면 내가 상대 페이지 만들고 이런 시간들을 막 써가지고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나머지 시간 정말 남는 시간이 돼요.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혹시 없으시겠죠? 책 없으시죠? 저번에 빌렸다가 그래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요거는 그래도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네. 저번에 3세가 새로 나와가지고 개정된 내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네.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도 뭐 컨텐츠를 찍기 위함도 솔직히 있긴 있지만 잘하셨으면 좋잖아요. 잘 돼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는 궁극적으로 좀 시간이 많아지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원정대 가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저 다음 주에 가잖아요. 네, 뭐 다음 주 출국하신다고만. 출국해서 2달 동안 치앙마이 가서 일하다 오잖아요. 사람들이랑. 이 일을 같이 네, 하시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랑. 최종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 목적이죠. 저도 최종적으로는 신랑은 서울에서 일하고 저만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가는 거. 좋네요. 치앙 외국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네, 외국. 같은 뭐 서울에 있고 외국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서로 좋죠. 서로 조촐하면 여기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끝으로 다음번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일단 두드려 보셔라. 저는 사실 될 거라는 기대는 강하게 하진 못했지만 진정성 있게 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고민이 되시면 두드리셔라. 지금 사실 좋은 흥분이 되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도 1년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갖고 여기 와서 뭐 어떤 사람들은 빨리 털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매대행 사실 워낙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누구나 쉽게 하지만 또 몇 개월 안 돼서 그만둔다. 그러니 꾸준히 하는 게 정말 뭐 돈 버는 승리한다의 그런 개념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신랑하고 좀 한번 다른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온 거였거든요. 정말 이거를 아예 놓고 이것만 하는 그죠. 거에 대한 거는 네 사실 망설임은 있기는 해요. 1년 동안 사실 투자한 거라서.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공부해서 내 영역으로 좀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많기 때문에 좀 얘기해 주신 거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잘 재밌게 나눴는데 두 분이 잘 의기투합 해가지고 하시겠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결국 두 분이 들으면 두 분이 살짝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잘 맞춰가시면서 잘 운영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네. 좋겠고 네, 책이랑 부여도 열심히 보시고 좀 스토어 하나라도 좀 잘 성장시켜서 네. 원하시는 매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오시는데도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네.